피지컬 컴퓨팅에서 다루는 아날로그 데이터에 대한 것을 디지털로 바꿔주는 AD 컨버터의 기능을 활용하는 부분을 이번 장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날로그 신호의 의미를 이해하고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에 대한 것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핀의 입력 신호에 따라 반환되는 이 변환된 값의 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이 ESP8266 보드를 이용해서 이 아날로그 데이터를 입력받는 과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파트에서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이제 입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아날로그 데이터에 대한 것을 입력받아서 해당하는 값에 대한 것을 출력하는 PWM 관련한 부분을 첫 번째 장,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 ADC 변환에 대한 것을 ES8266 보드를 사용해서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것을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입력에 변환하는 이제 변환된 값의 의미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아날로그 값을 우리가 이용해서 PWM 출력을 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날로그 값은 연속적인 물리량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일컬을 때 아날로그 값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자연현상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아날로그 값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아날로그 값에 대한 것은 이제 대표적인 예로 무게, 길이, 압력, 높이, 디지털 값처럼 0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제 그 무게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 이제 연속된 값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값에 비해서 연속된 값으로 해당하는 값들이 표현되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한 값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단점으로는 이제 이 해당하는 데이터 값이 아주 세밀하게 연속되는 값으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이제 처리하려면 아주 많은 데이터로 변환되기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아날로그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디지털로 변환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숫자로 변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디지털 값으로 처리되는 데이터 값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0, 1 또는 on, off, false, true, low, high 등등의 값들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디지털 값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디지털 값에 대한 것을 우리가 처리하는 시스템을 디지털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실세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아날로그라고 보면 아날로그 시스템은 어떤 연속적인 값들, 물리적인 양에 대한 것들을 처리하는 그런 아날로그로 처리해서 아날로그를 받아들이고 아날로그로 출력하는 입력 출력이 다 아날로그인 시스템이 있는가 하면 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해서 디지털 시스템에서 처리하고 다시 디지털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이런 이제 실세계에 대응하는 방법이 살짝 다른 이 두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아날로그 시스템은 좀 전에 알아본 것과 같이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연속된 값들로 아주 많은 데이터들이 있고 변화되는 그 폭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처리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값을 전부 다 이제 일정한 크기로 이제 디지털의 디지털로 변환되어져 있는 숫자로 다 변환된 형태로 취급되고, 그 취급된 데이터를 다시 디지털 값을 아날로그로 변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처리에 대한 시간이나 여러모로 이점이 있어서 디지털 시스템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스템이 입력되는 것과 또 출력되는 부분의 중간에 디지털 처리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입력될 때 파란색 신호가 들어온다고 하는 과정이 있다. 여기 VIN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신호가 입력될 때 디지털 AD 컨버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아날로그의 값의 이 높이 값이 여기서는 처음 4죠.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이제 2.3 요 정도 되는 값인데 실제로는 얘가 이제 변환할 수 있는 값은 이렇게 딱 2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2로 변환을 하고 그 다음 값도 3.1이나 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으로 인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제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이 샘플링하는 주기에 따라서 그 해당하는 값이 이제 레지스터에 저장이 됩니다. 이 레지스터 각각의 뭐 4, 2, 3, 6, 3 요 값들이 레지스터에 다 저장이 되어져 있고 이 간격을 기반으로 해서 이 DAC라고 하는 값에 이 DAC라고 하는 칩을 통해서 이 레지스터 값을 하나하나 출력해 주면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원본하고는 다르지만 그 크기가 해당하는 시점별로 저장되어져 있던 값들이 Vout을 통해서 출력이 되도록 이렇게 디지털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ADC를 통해서 이제 센서 값들이 이제 측정되고 그 측정된 값들은 이제 전압의 크기로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변환이 돼서 들어오게 되고 그 전압의 크기는 2의 n승으로 뭐 10비트면 2의 10승, 뭐 4비트면 2의 4승 이렇게 그 아날로그 값이 표현되어져 있을 수 있는 분해능인데 2의 n승의 값으로 가장 가까운 범위에 있는 값으로 표현이 되고요. 이 해상도는 8비트, 10비트, 12비트, 16비트 2의 몇 승의 값을 가지고 이 전압의 범위를 표현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ADC 값으로 변환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DAC 값은 이제 레지스터에 들어가 있는 이 분해능 값에 대한 것을 해당하는 아날로그의 전압으로 바꿔주는 그런 장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출력할 수 있는 범위는 해상도에 따라서 8비트, 10비트, 16비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변환하는 이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아날로그의 값으로 출력할 때의 최대 출력은 해당하는 그 칩의 출력 주파수와 최대 변환 속도는 같습니다. ESP8266의 ADC 포트는 한 개가 있습니다. AD0이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인데요. 이 ADC 포트는 10비트 분해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2의 이제 10승, 그래서 1024의 분해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1V의 AD 값을 입력받는다라고 하면 이 1V를 1024개로 나누어서 해당하는 분해능으로 해당하는 전압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1V를 1024로 나누면 0.92mV 단위로 이제 아주 잘게 나누어서 전압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해당하는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을 1024개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은 1V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ESP8266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위모스라고 하는 이렇게 아두이노 보드처럼 생긴 부분에 이렇게 이제 전파를
수신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와이파이 안테나가 있고, 이 부분에 칩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베어보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위모스 T1R1이라고 하는 이 보드를 우리가 개발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개발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A0라고 해서 아날로그 ADC를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이제 핀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이 3.3V까지 입력을 할 수 있고요. 이 칩 원래 ESP8266 보드 같은 경우에는 0에서 1V까지만 입력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ADC의 베어보드와 개발보드의 입력 전압이, 베어보드는 1V, 그리고 개발보드는 3V까지 입력을 할 수가 있었죠. 이 부분은 여기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ADC 입력이 이 개발보드 같은 경우와 여기 베어보드가 여기는 3V까지, 여기는 1V까지만 입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여기서는 100K, 여기는 220K, 여기는 총 3K, 300K 정도에서 여기서는 3분의 1, 여기서는 3분의 2 정도를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여기서는 3분의 2 정도까지를 이제 이 저항에서 받도록 만들어져 있고, 여기서는 그 3분의 1만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베어보드에서는 1V까지, 그리고 개발보드에서는 3V까지 입력 처리된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이 전압 분배 법칙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소프트웨어 이제 기본적인 피지컬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이제 이해하고 프로그램에 집중하시도록, 여기서는 전자회로에 대한 설명은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해서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가 개발보드에 3.3V가 입력이 됐을 때 베어보드에는 1V까지 우리가 입력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수학적으로 잠깐 살펴보면 총 우리가 A0에 입력되는 값이 3.3V입니다. 그러면 ADC 이 베어보드에 입력되는 전압은 실제로는 100K에 걸리는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이제 ADC 중간에 이 베어보드에 들어가는 전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ADC에 3.3이 입력이 되어졌지만, 그 중에 3분의 1, 이 총 저항분에 우리가 이제 실제 베어보드에 걸리는 100K에 걸리는 저항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최대 1V 정도가 입력이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베어보드 최대의 전압인 1V 정도 내에서 입력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DC의 입력값에 대한 것들을 실제 받아들여서 출력할 때 사용하는 함수는 아날로그 리드라고 하는 함수이고요. 그리고 이 입력에 대한 것을 저장했다가 또 사용할 수 있게 변수에다가 저장을 대입 연산을 해서 해주면 나중에 또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파트 2에서는 ESP8266 보드에 있는 ADC의 변환에 대한 것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날로그 리드에 이어서 아날로그 출력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ESP8266은 아날로그 출력을 소프트웨어로 이제 지원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이 PWM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아날로그를 유사하게 흉내를 내서 출력을 내고 있습니다. 이 아날로그 출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PWM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PWM 출력을 위해서 타이머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인터럽트 벡터를 활용해서 해당하는 값을 잘 출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PWM 출력을 이제 아날로그 출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아날로그 라이트라고 하는 함수로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이제 ESP8266 핀 중에 어떤 핀을 이제 그 PWM 출력 아날로그 값을 가지고 출력하겠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밸류는 이제 0에서 1023 10비트 범위 내에서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듀티에 대한 것을 변경하기 위한 함수로는 뭐 아날로그 라이트 레인지에서 내가 이 비트의 범위에 대한 것을 뭐 바꿀 수 있겠죠. 0에서 난 100까지 하겠다 라고 하면 그 해당하는 값을 이제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날로그 라이트에 대한 부분을 이 주파수 변경 함수로는 이제 기본 값으로 우리가 이 아날로그 라이트 프리퀀시라고 쓰지 않으면 이제 1kH의 간격으로 이제 출력을 하게 되고요. 내가 출력에 대한 간격을 뭐 4km 단위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다 아날로그 라이트 프리퀀시 뭐 4K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ESP8266의 ADC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부분을 정리하면 ESP8266 이 보드에는 한 채널에 10비트 아날로그 ADC를 가지고 있고 이 채널의 핀 번호는 이제 A0가 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이 ADC 변환했을 때는 0에서 1023 값에 대한 것을 반환하게 되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최대가 3V인 0에서 어쨌든 3V까지를 개발 보드에서 지원하니까 이 개발 보드의 3V까지를 이제 우리가 10비트 분해로 입력했을 때 우리는 그 각 변화에 대한 것을 2.93mV 단위로 우리가 변환돼서 해당하는 값을 저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DC와 관련된 함수로 ADC 레퍼런스는 이제 입력 예상되는 최대 전압을 기준 전압으로 설정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베어보드 같은 경우는 1V가 최대였고요. 그리고 개발보드 같은 경우는 3.3 이 정도까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렇게 레퍼런스 전압으로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날로그 리드 값은 이제 우리가 아날로그 핀에 대한 것을 여기다 입력해 주면 그 입력된 아날로그 핀이 받아들이고 있는 전압을 0에서 1023 값으로 변환해서 우리가 읽어 드릴 때 아날로그 리드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력할 때 아날로그 출력할 때는 해당하는 핀에 우리가 밸류 1023 값에 대한 것을 써주면 그에 해당되는 값이 PWM 값으로 출력이 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ADC 실험을 위해서 위머스 D1 보드에 포텐시오미터를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변환할 값을 A0에다가 연결을 하고요. 그라운드 그리고 뭐 3.3V에 연결을 한 포텐시오미터를 회로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만든 회로를 동작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셋업을 통해서 우리가 ADC 변환된 값을 직렬 포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시리얼 포트의 통신 속도를 115,20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값을 읽어드리는 함수인 아날로그 리드의 A0 뭐 여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A0를 입력하고 입력된 값을 value에 저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0에서 1023까지의 정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수를 선언했고요. 시리얼로 해당하는 값을 이제 보내서 PC에서 확인을
하는 용도로 직렬통신에 밸류 값을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잠깐 동안 한 1초 동안 대기하는 시간을 갖고 계속 반복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아날로그 리드 함수와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포트 레지스터, 이제 아래 보시면 회로가 있는데 이 포트 레지스터에 입력된 값을 이 LED의 밝기로 매핑해서 출력이 될 수 있게끔 조절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문제에 대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요. 먼저 출력에 대한 부분, LED에 대한 출력핀을 2번 핀으로 설정하고 LED 출력을 위해서 아웃풋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입력값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직렬 포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직렬 포트의 통신 속도를 115,20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입력 초기 설정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완료가 되고요. 이제 하나씩 반복되어지는 영역에 대한 부분을 프로그램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이렇게 그 포토 레지스터 CDS 센서를 통해서 빛의 밝기에 대한 것을 읽어드리기 위해서 아날로그 리드를 A0를 읽어드리도록 했고요. 그 읽어진 값을 밸류에 저장을 하고 그런데 아날로그 라이트, 아까 앞서는 설명을 거의 못했던 것 같은데 이 밸류 부분을 우리가 저장할 때는 0에서 255의 값으로 기본으로 설정을 합니다. 이걸 듀티비라고 해서 0에서 100%일 때는 255, 그 중간값일 때는 128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죠. 이 값을 입력을 하기 위해서 이 아날로그의 리드 값은 0에서 1023 값을 이제 받아들이도록 되어져 있으니까 이 값을 맵 함수를 사용해서 0에서 이제 255의 값으로 변환해서 해당하는 값을 여기 밸류에다가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입력하는 밸류 값이 여기에 저장이 되면 그 값은 0에서 1023 값이고 이 1023 값의 밸류 값 중간 값인 이제 512 정도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0에서 255의 값 중간 값인 128 정도의 값으로 변환을 해주게 되고 그 값을 밸류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번 핀의 중간값 255가 최대값이니까 그 중간값인 128 값이 이렇게 저장이 되고 그 값은 아날로그 출력으로 LED의 밝기를 조절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직렬 통신을 통해서도 현재 변환된 값이 얼마인지를 출력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번 장에는 아날로그 데이터의 입력, 출력하는 과정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이 ESP8266 보드를 이용해서 아날로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았고요. 그리고 ESP8266 보드의 AD 변환을 통해서 아날로그의 함수, 아날로그 리드 함수를 사용해서 그 입력값이 0에서 1023까지 10비트에 변환되는 값으로 입력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LED에 대한 밝기를 제어하는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를 사용해서 그 출력에 대한 값을 0에서 255의 값 범위 내에서 출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